안녕하세요, 행복쇼핑입니다. 최근 인텔 13세대와 AMD 7000 시리즈 CPU,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 시리즈 그래픽카드 등 신제품들이 다수 출시되었죠. 많은 분들께서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이미 하셨거나 계획을 잡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CPU나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필요한 소비 전력도 늘어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립 PC를 구성할 때 어떤 파워를 어떻게 골라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22년 하반기 신제품들의 소비 전력부터 알아볼게요. 그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 전력의 정확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소비 전력은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조금은 이 의미를 더 확장해야 하는데요. 형광등처럼 일정한 양의 전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CPU나 그래픽카드 등의 제품이 사용하는 전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CPU의 기본 성능만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문서를 읽는 정도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와 동영상도 틀고 게임도 하면서 CPU의 성능을 최대로 쓸 때는 소모하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쿨러와 같은 냉각 장치도 돌려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전력의 양을 TDP, 열설계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소모 전력과 열설계 전력은 서로 다른 값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TDP가 높을수록 소모하는 전력의 양도 커진다는 뜻이니까 비례하는 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텔 13세대 CPU 랩터레이크 제품의 소비 전력을 확인해 볼까요? 인텔의 고성능 CPU i9 13900K 제품부터 보면 기본 성능으로 동작할 때는 125W, 최대 터보 성능일 때는 253W까지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AMD 라이젠 7000 시리즈 CPU 라파엘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TDP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소비 전력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다만 전작인 5000 시리즈 버미어와 비교해봤을 때 TDP가 최대 62% 증가한 걸 보면 소비 전력도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지포스 40 시리즈는 어떨까요? 현재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RTX 4090과 4080 두 레퍼런스 제품의 스펙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RTX 4090은 소비 전력이 450W, 필수 시스템 전력은 850W, RTX 4080은 320W와 750W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라이젠 9 5900X를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이보다 낮은 성능의 CPU라면 필수 시스템 전력이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다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그래픽카드는 각 제조사 제품별로 스펙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레퍼런스와 비레퍼런스 제품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쿨링 시스템과 소비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행복쇼핑에서 판매 중인 RTX 4090 그래픽카드 중에서도 소비 전력이 450W인 제품도 480W인 제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PC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필수 시스템 전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출시한 인텔 13세대와 AMD 라이젠 7000 시리즈 그리고 엔비디아 40번대 그래픽카드의 조합만 하더라도 최소 550W 정도의 소비 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양 PC를 맞춘다면 보다 더 고출력의 파워 제품이 필요한 거죠. 자, 신제품이 나올수록 왜 더 고출력의 파워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파워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규격, 전격 출력, 그리고 80플러스 인증까지 세 가지는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파워의 규격을 확인하셔야겠죠? 기껏 좋은 파워를 샀는데 케이스에 안 들어간다면 그것만큼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파워의 규격은 일반적으로 ATX, SFX, TFX까지 세 가지로 나뉩니다. ATX 규격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규격입니다. 주로 미들타워 케이스에 적합한데 종종 빅타워나 일부 미니타워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SFX 규격은 마이크로 ATX 규격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미니타워나 소형 케이스에서 사용하는 규격입니다. TFX 규격은 유명 브랜드의 완제품 PC에서 많이 사용하는 규격인데요. 좁고 긴 형태의 LP형 케이스 또는 미니 ITX나 슬림 케이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규격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파워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파워를 구매하실 때에는 케이스의 파워 장착 공간의 규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전격 출력은 파워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실제 전력량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명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확인이 바로 가능하지만 간혹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관계가 없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제품의 스펙을 알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조립 PC를 구성할 때 사용된 각 부품들의 소비 전력을 체크해서 더 넉넉한 용량으로 구매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오버클럭을 사용할 경우라면 CPU의 사용 전력량이 공식 스펙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오버클럭을 하실 분이라면 좀 더 높은 용량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MD 7950X에 RTX 4090 조합을 맞춘다면 여기에만 무려 최소 620W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런 상태에서 600W 파워를 장착한다면 오버클럭은 고사하고 제대로 PC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은 전력을 잡아먹는 그래픽카드 같은 제품에는 항상 권장 파워 용량이 적혀 있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80플러스 인증은 전력 효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가정용 교류 전원을 PC 내부에서 사용하는 직류로 변환하는데 전력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80플러스 인증은 전류 전환 시 80%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는 제품에 대해서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즉, 효율이 높을수록 전력 낭비가 적고 더 좋은 제품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전격 출력 1000W의 80플러스 인증 제품이라면 1000W에서 80%의 효율로 800W 출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1250W 출력 전력에서 80%의 효율로 1000W의 출력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80플러스 인증은 스탠다드부터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티타늄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는데요. 당연히 등급이 높을수록 비싸고 고급 제품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파워 제품을 구매하실 때 고려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웬만하면 제품명에 모두 다 적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품명으로 제품의 성격과 스펙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 제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사와 제품 브랜드명이 나오는데요. 굴지의 파워 제조사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제품입니다. 뒤에 나오는 풀체인지는 기존 버전에서 이름을 제외하고 모두 바뀐 풀체인지 모델이라는 건데요. 자동차도 몇 년에 한 번씩 기존 제품에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격 출력과 효율 인증이 나옵니다. 이 제품은 800W의 전격 출력을 보장하는 80플러스 브론즈 제품이네요. 마지막에 나오는 230V EU는 220V 이상의 전압을 사용하는 EU 기준에 맞춘 인증인데요. 80플러스 인증은 100V 전압이 기준이기 때문에 220V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아쉬움을 충족하는 게 바로 230V EU 인증이죠. 추가로 맨 마지막에는 케이블의 연결 방식을 기재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일체형, 풀 모듈러, 세미 모듈러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체형은 말 그대로 파워 본체와 케이블의 분리가 불가능한 형태를 말합니다. 풀 모듈러는 모든 케이블, 세미 모듈러는 일부 케이블만 탈착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풀 모듈러 방식의 제품은 필요한 케이블만을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깔끔하게 선정리가 가능하지만 가격이 조금은 비싼 편이죠. 여기까지 제품명으로 파워 제품의 스펙과 성격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파워 제품들 중에서 어떤 제품들이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저희 행복쇼핑의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리얼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판매된 파워 제품들 중에서 전격 파워별로는 어떻게 판매가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1위는 32.63%의 점유율을 차지한 600W입니다. 여러 용도로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수준이죠. 2위는 700W로 20.06% 점유율을 차지했네요. 3위는 500W, 4위는 750W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750W 이하의 중 또는 저출력 제품의 판매가 주로 이루어졌네요. 하지만 고출력 제품의 약진도 꽤나 두드러집니다. 전격 출력 850W가 아슬아슬하게 5위에 오를 정도로 꽤나 많은 판매를 올렸고 뒤를 이어서 800W가 6위, 1000W가 7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전체 제품 순위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1위를 차지한 건 바로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풀체인지 600W 80플러스 230V EU 제품이었습니다. 무려 15.02%의 점유율로 전체 제품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에 올랐죠. 그 뒤를 이어서는 700W와 500W 제품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750W 이상의 고출력 파워 중에서는 특히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850W 풀 모듈러 제품이 2.58%의 점유율로 7위에 올라 있는 게 눈에 띄네요. 브랜드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랭킹 10위권 내에 무려 7자리를 차지한 마이크로닉스가 역시나 인기가 가장 좋았고요. FSP, 잘만, 쿨러마스터, 시소닉의 제품들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닉스 제품이 가성비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파워를 어떤 기준으로 사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에 새로 출시한 인텔 13세대 CPU나 AMD 라이젠 7000 시리즈 CPU, RTX 4090이나 4080과 같은 고사양의 제품을 사용하려면 꽤나 많은 소비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출력의 파워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 850W 이상, 넉넉하게는 1000W 이상의 파워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더 높은 사양으로 PC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동시에 그 정도로 고사양의 PC를 맞추고자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요, 웬만하면 750W 이하의 파워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파워 구매 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